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해운대의 김미애입니다. 모두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왜 이렇게 어제 광복절이고 내일 토요일인데 이 귀중한 날 전부 다 휴가도 못 가고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국민의 건강, 생명을 위해서 이 자리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또 그 기저에는 오랫동안 누적된 초고령화 저출생 시대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채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붕괴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누적된 걸, 이 뜨거운 것을 하지 못하고 계속 미뤄뒀던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도 시도했다가 못했고 이제 시도하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러한 의료개혁이 뭡니까?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정상화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안에 계시는 분. 그다음 이 의료개혁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정당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오늘 거기에서 정당성에 흠결이 있는지 그 부분을 따지는 것 같고, 또 그 수단 중에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게 있고, 또 나머지가 수가 제도를 개선하고 상급 종합병원의 의료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비급여 관리를 하고 실손 보험 제도를 개선하는 등 여러 가지 수단을 같이 논의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한 7개월 그 이전부터 작년부터 계속 준비해 왔기 때문에 더 들어가면은 1년 이상 의대 정원 증원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건지 저는 돌아봐야 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청문회 취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좋은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의 학습권이 의대 학생들이 보장받아야 되고, 거기에는 물적, 인적인 인프라가 제대로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절차적 정당성에 흠결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과거에 우리가 의대 정원을 증원할 때 지금처럼 이러한 절차를 거쳤는지 어땠는지, 글쎄요. 제가 살펴보니까 2020년도와 지금 2024년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지금은 상당히 과학적 근거를 가집니다. 의사 인력 미래 수급 축에 근거했는데 독립적인 3개 연구 보고서를 기초로 했고, 또 각 의대의 교육 여건을 고려했습니다. 2020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교육 현장 수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회적 논의도 1년간 130여 차례 이상 의료계 논의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진행했고 보정심 의결을 거쳤습니다. 2020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정책 실현에 있어서도 25년 정원을 2000년이라고 정원을 정했지만 결국 배정은 1509명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서 정했습니다. 2020년에는 전공의 파업이 있었고 코로나19 상황으로 9월 4일 날 의정 합의를 통해서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도 계속 이 논의만 해야 될 건지, 아니면은 지금 정말 심각하잖아요. 저는 현장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고 이 대안을 가지고 정부와 국회가 저는 이제는 함께 가야 할 때라고 여깁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제가 지금 일어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 장관님, 네. 지금 최근에 코로나 환자가 상당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8월 들어서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둘째 주에 입원 환자는 1,357명으로 한 달 새 거의 10배가 늘었고, 응급실 내원 환자도 6월에 2,200여 명에서 7월에 11,600여 명으로 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지난 2년간 유행한 추세나 곧 개학을 앞둔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증가세는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의료 공백 사태가 지속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신속한 코로나 환자의 진료가 가능한지, 지역 의료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가능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여름철에 그 코로나19가 또 유행을 되는 그 추세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9월까지는 계속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중증 환자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의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진행 양상에 따라서 그 의료 시스템에 부하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그 코로나19 대응 그 사례를 경험을 삼아서 공공병원 중심으로 여유 병상을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장애인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중증으로 나가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화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 진단 키트 등이 부족한데 치료제 공급 주기를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진단 키트 생산 여력도 충분하여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늘 현장과 괴리는 큰 것 같습니다. 현장 점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현장 점검을 해서 오늘도 아마 질병청에서 별도로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서 지금 11만 그 분의 그 치료제가 있는데 그거의 2배 이상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26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재정당국과 그걸 재원과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리고 확정해서 그리고 우리가 2020년으로 돌아가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제가 처음 그때 국회의원 됐는데 그때는 국정감사 때도 질병청장이나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영상회의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의료 대란이 심각하다는 걸 공통적인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코로나19 전가세도 이렇게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러한 것도 좀 국회에서도 심각성을 인식을 저는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더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계획 과제와 관련해서 지난 4월에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계획 특위가 출범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수가제도 개선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주영 위원님하고 작년에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TF를 만들어서 그때부터도 현장의 목소리는 필수 의료는 주된 요구가 수가 개선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조금만 공부해도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해서 기본 진료와 수술, 처치는 보상 수준이 낮고 검체와 영상 유형은 보상 수준이 높은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정말로 필수 의료로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문의한 이러한 부분을 복지부가 더 적극적으로 좀 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지금 그 2조 플러스 5년, 2조 원을 5년 동안 투입하겠다는 계획 하에 지금 그 이미 그 수가 부분을 보완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는 이제 수가로만 그 필수 의료 확충에 한계가 있어서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계획을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김미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주질이